안녕하세요. 박준영 국어학원 안국고 담당 오수진입니다. 네, 이 영상은 안국고 2학년 내신 기출 분석입니다. 이게 이제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시험이 사실 이번에 좀 쉬웠죠. 그래서 걱정되시는 것도 많을 것 같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이번 시험은 어땠는지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분석해드리려고 한번 이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간단하고 좀 빠르게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학수가 선택형 20문항이었죠. 그 시험 범위가 사실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현대시 3편, 4편에 고전시가 3편에 근데 고전시가 3편 중에서 또 한 편은 시조에 해당하고 현대소설, 고전투표 이렇게 되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해도 조금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20문항은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합니다. 작년보다도 좀 적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100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1등급이 총 12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등급 컷이 100점인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1등급 컷이 한 문제 틀린 학생들 중에도 이제 갈릴 정도로 이 정도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계속 쉽게 출제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 난이도가 확 오르고 문항수도 많아졌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올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1학년 때 문학 문제가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웠다 싶을 정도로 문제가 나오긴 했거든요. 자, 그랬는데 왜 학생들이 문제를 틀리고 사실 평균은 좀 낮을 겁니다. 급간이 좀 넓을 거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일단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현대시 영역들이었습니다. 현대시랑 이제 거기랑 관련된 시조들이었는데요. 이게 남신의 주동 박시봉방이나 별의 는방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왔고 그럼 얘랑 관련된 시조들이 문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뭐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라 학교에서 프린트로 주고 같이 설명한 시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좀 많이 어렵던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4번이나 5번 문제 같은 것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4번 같은 경우는 가시나무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나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든지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디의 잠이라는 시가 나타났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화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어야 됐고 그리고 선지에서 그 화자라는 걸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봤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중에 문제가 너무 치사해요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시에서 화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 길이 같은 것도 한번 슬쩍 보시면은 많이 길긴 하거든요. 처음에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데서부터 좀 길게 나오다 보니까 좀 당황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이 사실 안국고 시험이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좀 어렵긴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려울 거야 되게 많이 겁을 줬고 많이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근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출제된 편이죠. 그래서 아마 틀렸다고 하면 여기 4번, 5번 쪽에서 좀 틀렸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자, 6번부터 8번까지는 현대소설이었어요.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문 내용은 이제 같이 다 학습을 했고, 그래서 외부 지문이를 이경이 고향이라는 작품을 줬는데, 사실 내용에 대한 문제를 물은 것도 아니고 서술상의 특징만 물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서술 시점 찾기 이런 거 간단하게 막 수능 기본반에서부터 준비하는 것들 그럼 거기서 다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내신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수능 문제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분석해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기본기가 문학의 기본기가 잘 쌓여 있느냐 이런 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쉬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기 글이 굉장히 길죠. 근데 이런 걸 주고 되게 많이 겁을 주거든요. 근데 막상 보기를 보지 않고도 답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틀리는 건 왜 틀리냐? 너무 깊이 생각해서 그래요. 보기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선질이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너무 멀리 가면 오히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틀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만 조금 됐으면 좀 간단하게 오히려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게 또 너무 생각을 멀리 뛰어가지고 하면은 틀리게 되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정답의 근거 찾아가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가 좀 안 됐다고 하면 오히려 너무 깊게 생각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9번부터 13번까지는 이제 겉보기에 어려워 보이는 고전 문학들이었습니다. 뭐 고려가의 소경불곡이라든지 근데 한시 송인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근데 사서시조도 그냥 내용만 단어만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 내용 자체는 간단한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만 명확하게 되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소경불곡 문제들은 좀 간단했고요. 그 다음에 송인이랑 연계돼가지고 이제 김광석의 세미의 감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김광석 시인의 시가 학생들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해요. 뭐 삶이랑 생이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외부 지문 그 시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송인이란 작품 자체만 보고도 답을 골라낼 수 있긴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깊이 생각해서 송인은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멀리 가다 보면 또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또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또 이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뭐 평시조 형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시조의 사설시조와 평시조의 갈래 형태적 특징 같은 것들을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몰라도 내용적인 것만 가지고도 답을 낼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셔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 그 14번에서 16번은 정중의 향수랑 고양이라는 문제 지문인데요. 근데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다른 뭐 EBS나 수능이나 이런 것들 작품 준비를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딱 두 작품에 대해서 내용 일치, 시어의 의미 그런 걸 비교하는 문제들만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어렵지 않았어서 평소에 연습하던 문제보다도 조금 쉬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 수필이 나왔는데, 근데 고전 수필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한자로, 한문으로 쓰여진 작품이어서 한글로 풀어진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근데 얘도 사실 올해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난이도 있게 출제하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긴 했었는데, 근데 본문의 내용만, 본문에 관한 내용만 간단하게 물어봐서, 그래서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는 어떻게 될 거냐? 기말고사는 이제 선생님들이 최소 25문제에서 최대 28문제 정도 내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험 범위 자체도 더 많이 늘려서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중간고사 때는 사실 지금 이 시험의 난이도보다 좀 많이 어렵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심화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틀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항상 본문 내용에 기반한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약지 같은 것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정리를 다 해주고 그에 대한 빈칸 테스트를 계속 보거든요. 그런 간단한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쌓아 나가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까지도 잘 풀 수 있도록 그런 기말고사는 좀 더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토요일이랑 일요일 학생들이 오면 이제 개별적으로 다 상담해가지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 저 시험지를 보내준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시험지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학생 개별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학생들과 개별 상담 후에 따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또 기말고사 때도 이렇게 한번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